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작은 카페. 이곳은 친환경과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선도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국내 최초의 일회용품 없는 카페 보틀팩토리입니다. 이곳에선 포장재가 없는 식재료를 파는데요. 손님들이 각자 용기를 가져와 덜어서 사가기도 하고요. 각종 세제를 빈 병에 리필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틀팩토리가 유명해진 건 독특한 컵 대여 시스템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만든 다회용 컵을 대여해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하고 이용 후 다시 컵을 반납하는데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전용 앱을 통해 대여와 반납을 기록하는 시스템이죠. 불편해 보이지만 이곳 주민들에겐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일회용품 없는 카페. 그 시작은 정다운 대표의 특별한 경험에서부터 출발했다는데요. 보틀팩토리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죠?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 문제를 너무 이제 크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다녔던 회사가 건물이 되게 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층에 모든 모든은 아니지만 대체로 한두 잔씩은 마시니까 하루만 해도 이게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녁쯤에 이제 버리려고 컵을 들고 갔는데 쓰레기통 꽉 차 있고 쓰레기통 위로도 놓다가 안 돼서 쓰레기통 옆에 바닥에 이거를 컵을 이렇게 막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허리를 숙여서 바닥에다 컵을 놓으면서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쓰레기통으로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게 여기서 분명히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괜찮나? 그 이후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엔 감당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해결되고 있어? 재활용돼? 근데 이거를 만들었다는 물건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차를 따라가 보게 됐죠. 너무 궁금해서 정말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 재활용이 되는지, 네,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를 보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못 봤고 한 6개월이 걸려서 그래도 되게 성과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컵만 선별해서 재활용하는데 없다 그런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궁금증이 안 풀려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거 망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연락해봐라. 그리고 알려주시는 데가 있었어요. 컵만 수거한다는. 그런데 이제 갔더니 정말 멸종위기 동물처럼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말 거의 다 쓰러져 가는 공장의 느낌이고, 이제 안 할 거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서울에서 유일하다고 했었는데 거기가 안 하면은 정말로 테이크아웃 컵만 재활용하는 데는 없는 거고 재활용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활용을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안 써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강해졌고, 우리가 너무 잘못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보틀팩토리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6개월간의 쓰레기 추적을 통해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보틀팩토리라는 브랜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후 정다운 대표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직접 컵을 제작하는데요. 이런 형태적으로 이렇게 슬리브를 대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슬리브도 필요 없고 고무나 이제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그냥 일회용 컵과 비슷한 형태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내가 많이 자주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컵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스만 안 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네, 근데 최소한 그래도 600번, 700번은 쓰면 좋겠다. 하루에 2-3번만 써도 3번 정도만 써도 1년이면 900번 정도거든요. 그래서 600번, 700번 정도로. 이후 정다운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이에 동참할 인근 카페를 모집했는데요. 뜻을 같이 한 10곳의 카페와 함께 컵 대여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년 동안 반납률 95%, 18,000여 개의 일회용 컵을 줄인 것인데요. 일회용품 없는 카페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실험하고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이죠. 거의 다 빌려갈게요 그러고 하셨다가 습관처럼 돼서 익숙해져서 이제 뭐 지금은 너무 일상처럼 네,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어로서는 그 해왔던 과정들을 정리를 하면은 그 문장이 되더라고요. 질문을 던지고 실험하고 검증한다. 근데 그 다 막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어서
좀 검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걸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하면서 알게 되는 네. 그런. 가능성을 확인한 정다운 대표는 다른 실험과 검증에 나섭니다. 일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는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축제 유어 보틀위크인데요.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시키며 지역 문화운동으로까지 성장한 이 행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네, 유어보틀 위크도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일회용컵 안 쓰는 거를 다른 곳이랑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에서 시작을 했어요. 기간을 좀 정해서 일주일만 해보자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해 슬로건이 일회용품 없는 일주일이어서 위크가 된 거였고 일주일만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첫 해에는 7곳의 카페에 제안을 해서 일주일 동안만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음료에 빨대를 꽂지 않고 텀블러를 대여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 그게 이제 점점 확대가 돼서 두 번째에는 저희 동네를 좀 좁힌 다음에 카페 말고 빵집, 분식집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세 번째 슬로건은 버릴 것 없이 즐기는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상으로 키워드를 잡으니까 정말 많은 품목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한 60군데로 늘리고 3주 동안 하고 네, 작년에는 지역을 좀 넓혀서 서촌이랑 인천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보틀팩토리의 의도를 확장시키기 위해 정다운 대표는 연결, 즉 네트워크에 주목했습니다. 더 많은 가게가 함께 참여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소비자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틀팩토리가 선보인 일회용품 없는 장터 최우장 역시 소상공인과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로웨이스트 일상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기 전에 서촌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서촌에 살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통인시장이 있어서 제가 준비만 하면 담을 거를 들고 가면은 뭐 쌀, 떡, 채소 다 담을 수 있었는데 여기로 이사를 온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근거리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가 마트였는데 그 마트에서는 다 묶어서 팔았던 거죠. 가지도 예를 들면 6개씩 봉지에 묶여 있어서 저는 가지가 하나가 필요해도 이 비닐뿐만 아니라 6개를 한꺼번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팝업 장터의 형식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떤 것도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팔고 사는 사람이 용기를 가져와서 채우는 장터, 그래서 채우장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셀러도 자연스럽게 이 동네의 소규모 상인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 섭외한 곳이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35년 된 참기름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깨랑 이런 것들이 다 직접 짜고 하니까 깨, 들깨가루, 소금 이런 거를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통을 가져가면 이제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장터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섭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원두를 사오는 근처에 로스팅하는 곳에서 원두, 그다음에 평소에 제가 너무 신뢰하고 좋아하는 곳들, 너무 맛있는 그래놀라 파는 곳, 그런 품목들을 하나하나 섭외를 해서 첫 번째 장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채우장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인들의 반응은 이게 될까? 였습니다. 물건을 담을 용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살 수도 팔 수도 없으니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물건은 완판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브랜드의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변화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인데 보틀팩토리는 이 3가지 조건에 너무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대표님이 이 브랜드를 시작한 그 계기가 너무 진실되고 그 계기를 통해 만들어진 의도가 계속 그 브랜드의 성장을 통해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한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속 현실 속에서 실험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실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계속 브랜드를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건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브랜드가 만든 그 네트워킹이나 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 연결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은 브랜드를 생각할 때 역으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다운 대표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브랜드의 의도를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보틀 팩토리가 풀어야 할 문제와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많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일부인 거고 대세는 배달이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진짜 더 빠르게 더 빨리 뭐 이런 슬로건으로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뭔가 업사이클링을 뭘 가지고 했다거나 그 와중에 뭐 일부 뭐 박스를 뭐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거지 요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회용품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가 목표가 되더라고요. 한 공간이나 한 곳에서 하면 이제 이벤트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 자체가 단단하게 구축이 돼야 정말 일상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제로 웨이스트 일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제로 웨이스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 이런 신념을 실현하려는 작은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결국 관건은 더 많은 연결과 단단한 동맹을 통해 그 가치에 공감하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꼭 환경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곳들, 뭐 동물권이라던가 문 앞에 차별 없는 가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이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문에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라던가 그런 이동권의 문제, 그리고 뭐 동물권, 그런 비건,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것들을 저희도 지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려고 이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도 생각을 했던 건 저로서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었던 거죠.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이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인 건데 그런 메시지를 좀 발신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물권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발신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브랜드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대하려는 그 상대 브랜드와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거리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한 다음 다양한 형태의 뭐 콜라보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 가능성을 바라보는 연대를 할 수 있고 브랜드가 연결되면 브랜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연결이 되고 시장이 연결이 되면 연결되어 있는 가치들이 더 단단해지고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브랜드는 그들만의 판을 만들어 각자의 힘을 기꺼이 공유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판의 확장은 그 품으로 고객을 더 많이 끌어들여 브랜드의 의도를 강화하죠. 내 브랜드는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연결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에 답해봐야 하지 않을까요?